예, 부자 지금 빈자론에서 부자가 되는 진짜 과정들을 보여줬고 빈자분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충복향 아주 중요한 것들, 아주 중요한 거죠. 쭉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8가지요. 8가지 설명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과정 압축, 또 충복향은 마음가짐이고 과정 압축은 실제 실행,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5단계 과정, 제가 만든 단계를 보여드리고 과정 압축은 뭐냐? 제가 만든 단어인데 프로세스 컷, 과정을 잘라라. 과정을 자르는 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하는 일들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남들이 3년 걸린다 그러면 학생은 우리 1년에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또 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6개월 훈련을 받고 또 1년을 또 연습해서 1년 반이 걸린다면 여러분은 그 과정 중에서 줄이고선 한 석 달에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개발한 논리대로 제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 최신, 나는 포트란인 줄 알았는데 30년 전이고 요새는 자바를 쓰는 자바. 자바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정부나 관공서나 기업체들이 자바를 쓴대요. 그럼 자바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몇 년 전 생각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또 잘 안 보이고 또 설명이 그러고 책을 덮어놓고 유튜브에서 그냥 들어요. 책은 또 사야 되고 서점에 가고 또 인터넷으로 주면 되는데 유튜브 그냥 키면 되니까. 근데 이거저거 막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뭐 눈을 조심하래요. 그래서 그냥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프로그램으로 실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칠판 쓰지도 않고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는 것도 아니고 칠판에 쓰지도 않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근데 그걸 남보다 빨리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정을 줄이면 됩니다. 과정을. 아시면 과정을 줄이면 이게 핵심이다. 과정 압축, 프로세스 컷. 충복항으로 정신훈련한 부자가 행동적으로 수행하는 것. 남들이 3년 걸리는 일을 1년에 해라.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시간을 줄여놓으면 결국 그 과정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과정 압축 가르치면서 뭐랍니까? 월화수목금 금요일로 5일 오지 말고 한 3일 아니면 4일만 한 3일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이 3일 간다니까 엄마가 비싼 등록금 내고 주사는 가야지 그런데요. 그래서 4일 온다는데 제가 보기엔 뭐 3일, 4일이나 4일 오시든지 뭐 월화수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목요일 날은 그냥 아침 점심 때쯤 끝내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오후 금토일 그러면 일주일을 딱 3일 반은 학교에서 보내고 3일 반은 자유롭죠. 3일 반 만에 남들이 듣는 거 다 듣고 더 하란 말이에요. 학교에 한 7시쯤에 와서 뭐 자기 운동도 하고 자습도 하고 하루 종일 수업하고 또 월화수만 친구들 만나고 그죠? 그러면서도 더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정 압축.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들만을 뽑아서 그 일들만을 수행하는 것이 과정 압축의 비법이다. 뭔지 압니까? 불필요한 거 나 버려라.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아주 생산하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디 LG그룹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여기 하는 일 중에 90%는 없어도 되겠다고. 그래서 LG가 다음부터 줄였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라.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동의 안 하면 여러분은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없어도 되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되고 속옷은 구멍 나도 안 사고 잠은 4시간을 자고 지하철을 생각하고 TV는 안 보고 책은 목차만 읽고 내용은 추측하고 대학 1학년 때 재벌그룹 인턴을 신청한다. 그럼 무슨 낙이냐? 이게 낙입니다. 또 그래도 또 취미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과 학교에서 너무 많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빠지면 다른 게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는 건 몰라도 게임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스마트폰이 없고 그냥 필요하면 옆에서 사람들한테도 부탁드려요. 요즘 부탁 잘 안 하고 우리 집사람 스마트폰 빌려서 한번 쓰고는 한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만 해.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남들이 할 수 있게 하고. Let them do tha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남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중요한 것만 본인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남들에게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제가 부작 미래 인생 계획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명이 모여서 팀을 짜서 부작 미래 인생 계획을 하고 짜고 그리고 그 5명이 준비한 것을 하고는 정말로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끼리만 하라. 아니면 더 아주 중요한 거는 그 팀하고도 공유하지 마라. 본인만 하라.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 교수님한테는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데서 제가 박사를 4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조지아 대학에서 그 어틀랜타 미국의 어틀랜티시라고 하는데 어틀랜타지 어틀랜타시. 어틀랜틱은 저 위에 이제 도박하는 데고 어틀랜타시에서 근데 거기 우리 교수 미국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코카콜라 100년이 넘은 비법 코카콜라에다 뭘 섞는지 모르는데 그거예요. 코카가 원래 코카인이라는 마약이죠. 코카인을 만든 콕이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마약기가 다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체가 먹어도 상관없는 바카스에도 마약기가 조금 있다. 그리고 뭐 음료수에도 있다니까 허용치 뭐 먹어도 별 상관없는 음료수 마시면 짜릿할 때가 있죠. 그런 건데 그 비법은 아무도 모르고 코카콜라에서 그걸 알던 사람이 죽어갈 때 자손한테 귀에다 살짝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고 나머지는 남들이 하지 않아. 청아를 넣은 우동을 만드는데 8개월이 걸리다 나는 막걸리 넣은 비빔밥을 한 달 안에 만들겠다. 비빔밥에다 막걸리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알았나? 우리 어느 학생이 레포트를 적어냈는데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정말 훌륭한 부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엄마도 동의했대요. 내용을 보고 저도 맨 처음에는 포장마차 아저씨가 무슨 부자인가 했는데 포장마차 아저씨가 사람이 점점 많고 포장마차에서 돈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런데요. 근데 우동이 정말 맛있대요. 우리 학생이 부작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대요. 비법 뭐냐고.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얘기한 대로 정말 안 가르쳐 주는구나. 그냥 나중에 하다가 뭐 해다가 우리 학생이 이제 부작 수업 시간에 들은 거랑 다른 분들이 부자들 얘기한 거 듣고는 거꾸로 얘기하죠. 그쪽에서 이해하고 나서 그러더니 뭐 이랬답니다. 청아를 넣은 우동에다 청아를 조금 넣으면 아주 맛있다. 그 여러분 비법이랍니다. 비법. 대박을 친 우동 육수를 만들어낸 사람을 찾아가 우동을 먹을 때니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살짝 귀뜸해요. 진짜는 안 가르쳐줄지 모르죠.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을 하고 없애고 더 모두 없애도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뭔지 압니까? 쓸데없는 일, 웬만한 일 다 하고 제가 과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초중고로 저희 아들, 딸은 거의 뭐 과외를 한 적이 없죠. 우리 아들이 학원 좀 몇 달 다니다가 안 하고 과외는 안 받은 거고 딸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한두 번은 뭐 한 거 학원 조금 다니다가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니까 근데 과외를 많이 한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외를 자꾸 그러지 말고 집이 모여서 그 사모님네는 형제 몇 명이서 여성 형제는 넷이래요. 그럼 여성 형제 넷이서 아파트에 50평짜리 아파트를 2개, 1층짜리를 2개 사. 그래서 두 집씩 같이 살면 되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 되죠, 뭐.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많을 거 아닙니까? 10대부터 20대, 30대, 5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계시겠네.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남학생은 거기 이모가 가르쳐주고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은 거기 뭐 누가 가르쳐주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과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줄여도 된답니다. 제가 왜 유튜브를 했냐? 책을 읽는 속도하고 유튜브 듣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릅니까? 유튜브 듣는 게 빨라요. 그렇죠? 눈도 피로도 하지 않고 책은 15,000원 들어. 유튜브는 제로야. 그럼 유튜브로 가야죠. 안 봐. 그냥 들어. 한 번 들으면 아나? 모르죠. 자바스크립트 내가 다 아나? 제 스프링 다 아나? 모르죠. 또 들어 자꾸 스프링 자꾸 들어 스프링. 또 파이썬도 나고 자바, 제이슨, 자바로 쓴 파이썬도 또 읽고 들어 자꾸. 그러면 돈 줄지 종이 안 하지. 인터넷 쇼핑으로 책 사는 거 안 하지. 시간 들죠. 그러다가 귀찮으면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요새는 집사람 스마트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 그렇죠? 그리고 학원도 안 가. 물론 그렇게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65세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많이 알아야 돼. 내용은 내가 다 아니까 이렇게 짜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어떤 디자인 패턴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무슨 패턴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과정 압축입니다. 2000번이 넘게 실패한 것을 했는데 모두 자기의 과정. 2000번이 넘는 실패 동안에 전부 그 사람 배워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에디슨이 2000번이 넘은 실패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정을 압축, 우리는 소켓만 꼽으면 전개 나오니까. 그렇죠? 에디슨이 우리를 위해서 과정 압축을 해준 거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정 압축. 정신의 무서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심리적 가치가 물적 가치보다 중요하다. 충복향이고 전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정신적이면 정신적으로 풍만해지면 물질이 그래 적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5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빈자로 나오는데. 원칙 수립.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밥값을 아낀다. 술값은 술에 취하기 전에 낸다. 원칙을 깨면 절친이 없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충복지향이 충복향입니다. 요걸 이제 제가 늘린 거데 실수를 해도 웃어넘기고 대담하게 한다. 그 다음에 과정을 압축한다. 지금 설명했죠. 습관을 변화시킨다. 습관을 변화시킨다. 제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자동차를 타는 게 학교에 오는 날들 출퇴근 말고는 거의 안 타, 지금요, 자동차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12년이가 됐어. 그냥 20년이고 타려고 그래요. 자동차. 그러니까 고칠 필요도 없고. 그 습관을 변화시켜. 예전엔 자동차를 좋아하는 습관인데 이제는 그냥 필요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목표상에 뭔가 될 것 같으면 목표를 높이는 것. 요게 부자가 되기 위한 5단계 설문입니다. 요거를 10가지를 좀 읽어보십시오. 요것도 5단계 설문. 이제 빈자가, 이제부터 이제 빈자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부자들이 되는 과정과 부자병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쭉 부자들의 고통, 이런 거를 통해서 늘려고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 해서 빈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서 벗어나려는. 이렇게. 자. 상대적 빈자간. 축소 가능 빈자와 사치지향 빈자가 있는데 축소를 하게, 사치를 하지 말고 너무 기초 수급 생활자이신 분이 그냥 하루에 다 쓰고 이러지 말고 축소를 자기가 작게, 생활을 작게 하라. 절대적 빈자, 풍요적 빈자, 자발적 빈자인데 자발적 빈자 요거 좀 틀렸습니다. 자발적 빈자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글자가 좀 잘못됐는데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절대적 빈자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풍요적 빈자는 이제 망한 경우고 자발적 빈자는 스스로 된 겁니다. 부자병. 이제 이 그럼 제가 이제 빈자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면 빈자는 뭐냐? 본인이 스스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뭐 지력이 딸리시는. 그렇지 않고 낭비가 많아가지고 빈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빈자가. 그러니까 빈자가. 여기 보시면 사치를 지향하고 비난하신 분들이 자꾸 사치. 제가 호화 결혼식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호화 결혼식 6천만 원, 5천만 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재벌도 그렇게 안 해, 실제가. 자기 집에서 하우스 웨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고 돈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왜 남한테 쇼업을 하기 위해서 그 보여주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빈자가 되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걸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줄이라는 얘기고 부자병은 뭐냐? 부자인 것처럼 하다가 너무 풍요해지거나 여기서부터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빈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요한 거는 스스로 생긴 빈자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원래부터 빈자이신 분이 있어요.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부자로 되는 노력을 하셔서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내서 하라. 그게 역경 극복이고 충복향이고 과정압축이고 이런 부자 되는 5단계고 그 다음에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정부가 도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비난하는 생활도 하시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부자병이란 뭐냐? 풍부한 걸 가지면서 스스로 있다가 질병에 드는 것. 아주 휘트만이 만든 신조어죠. 너무 풍요해서 그렇게 생긴 거. 부자병은 부자만 걸린다.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들이 부자병을 몇 개 말씀드릴까요? 어느 젊은 부잣집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보다 좀 깔끔했는데 이렇게 자기 손에 뭐 묻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중퇴를 해서 집에서 있대는데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책 들고 걸어가다가 책이 떨어진 거예요. 안 주워 그냥 걸어가. 친구가 야 책 떨어져서 주워 오니까 더럽다고 버려. 부자 병일 수도 있죠. 약간.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연세 드신 부자인데 이분도 그래요.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쁜 일인데 자기 숟가락 자기 수저 있잖아요. 수저를 이렇게 세탁을 하는데 아주 나쁜 일이죠. 이렇게 설렁탕을 여러 명이 먹으면 다른 분한테 소금을 넣어준다 그랬고 설렁탕에 소금 넣어야죠 이러면서 남의 그 설렁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젓는 게 뭐냐면 실제는 남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 숟가락을 남의 설렁탕에서 세척하는 아주 나쁜 일. 그게 부자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는 아침부터 가갖고는 물건을 뭐 그냥 사요. 사가지고는 그냥 아파트에서 장겨놓는 거예요. 제가 그 백화점에 자문교수를 했었는데 장겨놔 그냥 아파트에. 그리고 또 가서 사고 뜯지도 않고. 그래서 뭐 몇 억이 이제 그 백화점 카드로 해서 몇 억이 빚이 진 거예요. 그 백화점 사람들이 가서 돈 달라고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 물건 다 가져가라. 그래서 백화점이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샀는데 그래갖고 뭐 절반 정도는 가져오고 절반은 이제 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병이란 뭐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아시겠나요? 너무 많으면 그렇게 생깁니다. 부자들이 바람기가 많다 그랬죠. 왜요? 자기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여성 저 여성 이렇게 찾는 그래서 바람기가 우리는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평생 한 명이에요. 평생 한 명. 결혼 안 하신 분은 뭐 정도 없고 바람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여유가 있다고 물질에 대해서 그걸로 여성을 유혹하는 일을. 그 부자병이란 말이에요. 부자병. 아십니까? 부자병은 부자만 걸린다. 빈자들은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정부에서 나온 돈을 하루에 받았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서비스 러닝을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서비스 단체도 도우려고 봉사단계들 서비스 오거나이제이션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분이 기초수급생활자이신 분인데 몸도 불편하시면 한 달에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그걸로 남편분은 술을 다 드시고 하루에 여성분은 마트 가서 다 사고 그 다음날 또 돈이 없다. 그건 문제일 수 있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병을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자본이 풍족하고 심재역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욕구가 너무 많으면 우울증, 무력감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자살도 하고 부자들이 자살도 많이 합니다. 독일에서도 부자가 그냥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고 우리나라도 뭐 부자가 그냥 빌딩에서 떨어졌고 여기였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과도한 전형 뭐 이렇게입니다. 아침에 총 쏘는 놀이하고 저한테도 가끔 뭐 술 먹자 해서 그냥 안 갑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부자병이 안 걸리는 방법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의 정립, 정신 우위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아닌 순수한 봉사, 그 다음에 종교의 심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부자병이 안 걸립니다. 빈자가 아니고 빈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빈자를 스스로 택하지 말고 빈자를 스스로 택하려면 자발적인 빈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일단 풍요해질 수 있는 데까지 풍요해지면서 여유를 갖고 생활을 사는데 부자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훌륭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부자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